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이야기야 얼마나 흔한 이야기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특별할 것도 없는 흔한 이야기. 가벼운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 그지없지만 비단 이 시대의 문제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네, 저도 그 흔한 남편 외도로 이혼한 여자가 되었거든요. 사실 뭐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시댁, 특히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횡포에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응징하고 이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획하고 파놓은 덫이 아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저의 보호막, 안전장치가 되어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4년차가 된 이윤수라고 해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남편은 결혼할 때가 돼서 선을 봐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시댁은 경제력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단 명예가 강점인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부터 시작해서 형제, 아버지까지 모두 교수인 집안이었고요. 시어머니도 고위 공무원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명예를 중시하는 시어머니는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서 남편한테 쓸데없는 여자애들 만나고 다니지 말고 선을 봐서 제대로 된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조건, 특히 집안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저희 집도 뭔가 그런 식으로 대단한 집일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선을 볼 상대로 남편을 소개받고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집이면 저 같은 조건을 며느리로 모셔가고 싶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썩 내키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 집은 현금은 꽤 도는 집안이었지만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형제들 학벌이 아주 좋거나 그런 집은 아니란 말이죠. 엄마, 그런 집이면 판검사 집안이나 최소한 자기들처럼 교수 집안 정도는 되어야 성에 차는 거 아니야? 꼴릴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조건 원하는 집에 들어가서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 난 이번 선자리는 별로 안 내껴.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겠다고 했지. 아니 우리가 뭐 명예 있는 집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장사하는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권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그쪽 집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교수 집안이라고 하니까 경제력이 그렇게 탄탄한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신랑감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경제력이 있는 처가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부모님의 재력이 시어머니의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건데 경제력이 명예를 중요시하는 시어머니의 성향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조건이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는 해도 경제력의 배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은 식당 장사를 하는 집이었으니 사회적 지위에 높은 가치를 두는 시어머니에게는 성에 안 차는 조건이었던 건 분명해요. 저랑 남편이 선자리에서 만난 것 치고는 좀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결혼 얘기가 바로 오가지 않은 데는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감을 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시어머니가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흑염소 모양탕 식당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시던 식당을 부모님이 그대로 이어서 하셨던 건데 부모님께서 맡아서 하시면서 식당 규모를 계속해서 조금씩 키워오셨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아예 흑염소 농장에 장만하셔서 같이 운영을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워낙 오래된 단골들도 많은 데다가 꾸준히 홍보도 하신 덕분에 새로 유입되는 손님들도 많은 편이라 식당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으니 경제력으로는 저희 집이 시댁보다 월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경제력으로 시어머니의 조건을 부합했던 것이니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댁에서 지참금 명목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요구 조건으로 꺼낸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법조인이나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남편은 IT 업계에 흥미를 가져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차렸는데 소기업이긴 하지만 규모에 비해 매출은 나쁘지 않아 어지간한 직장인보다는 잘 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막상 조건으로 제안을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엄마?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고 그러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모르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네 말처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뭐. 그리고 너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을 거라며. 네 남편이 평생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릴 건데 거기 투자한다고 생각해야지. 아이 전업주부가 뭐 놀고 먹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맞벌이보다 내조를 더 바란다잖아. 내 친구 중에도 시영이 걔가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들어앉았는데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난리야. 나야 뭐 내가 원해서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지만 말이야. 그래도 밖에서 돈 버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너 이 시대 그 집안 명예나 학벌 조건 같은 것들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기브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결혼할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엄마랑 아빠는 그러기로 했어. 그렇게 저는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참금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은 내조했어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고 입시학원에서 중등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미련이나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살림이 적성에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거든요. 남편 사업도 잘 풀리고 있었으니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초창기부터 남편이 일 핑계를 대며 귀가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출장도 잦아지면서 밖으로 걷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의 욕감은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외도를 즐기고 있었고 그 상대는 남편 회사 직원이더군요. 언제까지 그러고 다니는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뭐 더 궁금한 것도 없어. 이미 증거도 충분히 다 확보해놨으니까 나는 당장 이혼하고 싶어. 원하면 소송으로 가도 좋고 근데 그냥 합의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 이혼이라니. 여보,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그게 당신이 이럴 정도의 일이 정말 아니거든. 결국 한인관계였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이혼이라니. 이혼은 절대 못하지.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안 와. 내가 말했잖아. 네가 이 결혼에 대해서 나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전혀 없어. 내가 이걸 견디고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알겠어? 남편은 펄쩍 뛰면서 잘못했다고 빌긴 하더라고요. 정리할 생각이었다면서 봐달라던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합의로 안 해주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고 바로 짐 싸들고 나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은 물론 바로 보내놨고요. 부모님은 식당에 가시고 평소처럼 저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 현관 벨이 울리길래 보니 뜻밖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왔더라고요.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바로 전날이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전 당연히 안 갔죠. 남편이 제 부모님께는 지가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길래 제가 따로 연락하진 않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예, 너는 친정에서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그런 날 연락 한 통 없이 안 나타나? 도대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감히 시댁 행사에 네 멋대로 오고 말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너희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던 아무리 본데 없는 집안이라고 해도 웬만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말을 하자면 끝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더 두고 볼 생각 없으니 당장 이혼하거라.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그 전날
제사에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 이혼하라는 발을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벼르고 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저한테 아주 살가운 시어머니도 아니었고 저희 집안 못 배운 집안이라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무시하곤 했어요. 아마 속으로는 더한 말을 내뱉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 집안 재력은 무시를 못하겠던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지키면서 제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리낌 없이 대놓고 저한테 싫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조금 뒤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아주 작정을 하고 벼르고 오셨나 본데요. 번지수 완전히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나 봐요. 내 아들 방패로 내세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착한 내 아들 구워 삶아서 이 집에 너희 친정 부모 들어와 살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순순히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이 집부터 내 명의로 바꿔서 너희 부모님 내쫓을 작정이다. 사위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곤 해도 사위 명의 집 떡하니 차지하고 들어와 사는 너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네. 처음엔 참 염치도 없다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너희 집 다 망해서 우리 아들한테 빌붙은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우길 걸 우겨라. 이혼당하기 싫어서 너희 집 망한 것도 숨기고 내 아들만 잘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니? 어림없지. 이제 내가 직접 나서련다. 이 집부터 내 명의로 바꾸고 너희 부모 내보낼 거야. 지금 여기서 도장 찍으면 위자료라도 좀 챙겨주고 너희 부모 살집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도 좀 주마.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 봐주는 것도 나한테는 쉬운 일 아니다. 이만큼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준다고 할 때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가시나 싶어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원래 이런 분이라는 걸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뭐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그럼 저도 수준 맞춰드릴게요. 사실 이 마당에 저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도 못하게 불편했는데 먼저 이렇게 막 나와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네요.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댁의 아들이랑 저는 이미 이혼 소송 중에 있고요. 댁의 아드님 외도로 제가 소장 보내놓은 상태니까 그건 뭐 앞으로 천천히 알아보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기책사유가 전적으로 그쪽 아드님한테 있는 거라서 당연히 위자료는 최고액으로 청구할 거고 그 외에 뱉어내야 할 돈이 5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집? 이 집 명의를 아주머니 명의로 바꿔요? 무슨 수로? 이 집은 애초에 댁의 아들 명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댁의 아드님이랑 상의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딱 그만두고 이 집이 내 아들 명의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이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야? 네가 뺏었니? 너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아주 보통 년이 아니구나. 음식점 사는 집 딸년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찝찝했는데 이 년이 결국은 사다를 내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처음부터 더 틀어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방심했지.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나의 별 없다 유분수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기 아주머니 남의 집에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이 집에서 누굴 내쫓아요. 기가 막혀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하는 건 아주머니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경찰 불러요. 시어머니는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주절주절 한참 난리를 치길래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쫓아내듯 내보내버렸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차차 설명드린다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으로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올 때
그렇게 당당한 고자세였던 것부터 짚어볼까요? 그러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밖으로 겉돌기 전이었던 거죠. 그 무렵 남편 회사가 큰 계약 하나를 성사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성사되기만 하면 당장의 수익을 떠나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진짜 대박인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번 계약은 완전 대박이야. 인생에 찾아온다는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이번 계약인 것 같아. 이거지. 이런 계약 하나만 성공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그냥 순풍에 돋다는 거야. 기대해. 당신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차 바꿔줄 거? 지중해 크루즈 가고 싶다고 그랬지? 그거 최고급 등급으로 알아봐. 내가 다 해줄게. 하하. 아유, 완전 들떴네. 못 살아. 그렇게 대단한 계약인 거야? 이런 모습 처음 보네. 그래도 아직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앞서가진 말지. 그럼 실망도 더 클 거 아니야. 아, 뭐 차도 바꿔주고 럭셔리 크루즈도 데워준다고 하니까 다 좋은데 성사되고 확실해졌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해. 공수편 안 바라지 말고 말이야. 공수표라니 이건 예고편이지 예고편. 미리 갖고 싶은 거 생각해 두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도 하나 봐둔 게 있거든. 뭐야? 아이 결국 당신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나더러 갖고 싶은 거 얘기해보라고 한 거였어? 당신이 받은 게 뭔데? 차 바꾸려고? 차가 아니고 집이야.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외갓집 얘기한 적 있잖아. 기억나? 알지 그럼. 엄청 자주 얘기했잖아. 마당 넓은 단독주택에서 뛰어놀았던 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마당 넓은 단독주택에 사는 게 로망이잖아. 내 자식들도 그런 집에서 키우고 싶고 말이야. 근데 그런 내 로망에 딱 맞는 집을 발견했어.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야. 아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식들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네. 그렇게 마음에 들어? 더 대박인 건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집이 괜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 이건 운명이야. 도장 찍으면 바로 그 집부터 계약할 거야. 남편이 얼마나 들떠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께도 그 집을 로드뷰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로드뷰로 보여주는 그 집을 보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집이 꽤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집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시고 이 정도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덕서봉 계약이 잘 안 돼서 속상할 텐데 더 좋은 기회가 또 생길 테니 힘내게. 그리고 말이야, 자네가 그 집 계약을 안 할 거면 우리가 그 집을 샀으면 하는데 어떤가? 그래, 그런 단독주택은 관리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게 많지. 우리가 사서 살다가 나중에 박소방한테 팔아도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 집 가서 들어가 살면 자네도 자주 놀러 오고 그럼 좋잖아.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 집을 사셨던 거고 두 분께서 직접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짐 싸들고 돌아온 친정도 그 집인 거고요. 근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 집을 저희 부모님께도 그만큼 자랑할 정도였으니 지네 부모님한테는 오죽했겠어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나게 자랑을 했던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당 있는 집이고 나발이고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 아들 사업이 그렇게 순항해서 그렇게 좋은 집도 척척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게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러니 틈만 나면 그 집 계약했냐고 물어보면서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당신도 우리 엄마 알잖아. 엄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그 계약 어떻게 되냐고 엄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틀어졌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어. 나 정말 자신이 없어. 당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그거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머님도 당신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관심을 보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꾸 미루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드려. 더 좋은 기회가 또 오겠지.
우리 엄마 몰라?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엄마가 내 사업에도 간섭을 하려고 될 거야. 나 진짜 그것만큼 맞고 싶거든? 그렇게 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마침 그 집을 처가해서 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계약이 성사돼서 내가 그 집을 샀는데 우리가 당장 들어가서 살 건 아니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당분간 그 집에서 사시도록 하겠다고 말하면 어때? 남한테 세 주면 집도 험해지고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엄마도 납득을 할 것 같거든. 아이 뭐?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왜 그래야 해? 어머님한테 당신 사업 간섭받는 거 피하자고 어머님 눈총 나더러봐더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서 그래? 아예 어떻게 나오실지 안 봐도 뻔하잖아. 멀쩡하게 우리 부모님 돈으로 계약한 집에 살고 계시는데 나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에 당할 이유가 없지. 그걸 두고 계속 내가 어머님한테 뭔가 지고 들어가는 기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싫어. 여보요, 부탁이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이 걱정하는 게 뭔지도 아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당신보다는 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할게. 최대한 막아줄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당신이 잘 좀 말씀드려 주라. 응?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부탁이야. 남편이 매일같이 그렇게 때를 쓰면서 부탁을 하니 저도 너무너무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낸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시 친정 부모님이 재산 증여에 대해 관심이 한창 많으셨거든요. 장사가 많이 잘 되기도 했고 농장에 사면서 주변 땅도 산 게 있었는데 그 땅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친정 재산이 제가 결혼한 이후 많이 불어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 중에 자식들한테 재산 증여를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오빠와 제게도 증여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고요? 말하자면 안전장치 같은 거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선 친정아빠가 사위인 남편에게 현금 자산 5억을 증여하시고 남편은 그걸 다시 제게 증여하는 거죠. 신혼부부 증여에 있어서는 결혼 후에 5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3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는 10년 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물지 않고 친정아빠가 제게 증여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사회를 통해서 증여를 하냐고요? 굳이 번거롭게 남편을 거쳐서 받으려고 한 이유가 있답니다. 사실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죠. 증여를 하면서 효도계약서를 쓰자고 했거든요. 요즘 재산 증여를 하면서 효도계약서 쓰는 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효도 조항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제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거죠. 협의든 소송이든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기축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 5억은 다시 그대로 환수한다는 항목을 넣은 거예요. 아 뭐야 조건부 거래요? 우리 집은 아직 상속이나 증여나 그런 얘기는 없어서 그쪽으로는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지. 사실 뭐 우리 집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잡할 것도 없어. 이혼을 안 하면 그 5억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든 뭐라든 하여간 그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인 거니까 당신한테 손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만 아니면 당신이 5억을 물어낼 일도 없는 거야. 당신 잘못으로 이혼할 예정만 아니면 말이야. 저나 저의 부모님이 남편한테 그 정도 배려를 해주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한테 배신당하면 정말 억울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면 감시해주겠다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남편의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들어주는 건데 이 정도 조건은 걸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건부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무려 바람이 나서 그걸 나한테 들킨 것이니 이혼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5억을 뱉어내야 한다는 조건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저한테 더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든 저한테 빌어서 제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한테는 말도 못하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쉬고 있다는 등 어설픈 핑계를 대고 버티고 있었던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그런 눈치도 못 챌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저한테 친정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으로 협박하면서 큰 소리칠 작정으로 벼르고 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을 은근히 티를 내기도 했지만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래도 제 눈치를 보긴 봤다고 말이에요. 그건 다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의식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에 자기가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뭐 용돈 드릴 수 있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요구하시는 금액이 좀 과한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모님도 남편 사업에 투자했으니 용돈 달라고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은 못 드린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불만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남편 명의 집을 친정 부모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너희 집 가게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소문 들리던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 식당 여전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예, 내가 단도직입 돌직구로 물을 수도 있는 걸. 그래도 네 체면 생각해서 좀 돌려서 물어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니? 너네 식당 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요즘 손님 없다던데 뭘 그래? 다 알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다. 아니, 정말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머니, 그게 무슨 돌려서 물어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 돌직구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식당 장사에 어머님이 뭘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셔서 하루에 몇 팀 딱 정해놓고 손님을 받기로 하신 걸로 알아요. 아이고, 예. 아무리 다 망해가는 식당이라고 우리 식당 다 망해간다고 하는 식당 못 봤다. 그렇게 말하겠니?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까지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려지는 건 아니잖니. 식당 장사야 되고 안 되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건데 말이야. 아니, 제가 그런 걸 어머님한테 왜 숨겨요? 그럴 이유가 없죠. 나야 모르지. 그런 식으로라도 네 자존심 세우고 싶은 건지 뭔지. 너나 너희 집이나 경제력이 자존심 아니니. 딱 하나 봐줄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것마저 별 볼 일 없어지면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이해하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저희 집 재산이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한 적 없지만 그게 흔들릴 정도로 저희 식당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어차피 이제 부모님도 장사 말고 모아둔 재산으로 투자 돌려서 돈 나올 것도 있으니까 굳이 장사에 연연할 필요 없으시거든요. 뭘 그렇게 청색을 하고 다녀야되니? 장사만 하던 집에서 투자는 무슨 개나 소나 다 투자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알고? 아유, 참 문제야 문제. 어머니, 개나 소나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개나 소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얘가? 문맥을 잘 좀 생각해보렴 문맥을. 이래서 학벌 무시 못한다니까. 아휴.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용돈 그만큼 못 드린다고 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 다 아는데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네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한마디 하자. 내 아들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걸 내가 빤히 아는데 내가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다 생각해서 받아도 되겠다 싶은 금액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내 용돈은 그만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에 너희 부모님 들어가 살게 사는 건 또 뭐니? 너희 부모님이 굳이 사위 명의로 된 집에 들어와서 살 이유가 형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면 또 뭐가 있냔 말이야.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가 그 집에 바로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세주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탁드린 거라고요. 저는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것도 지치니까 그이랑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희 부모님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저희 집이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게 된 것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 행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남편을 돌보지도 않고 친정에 와 있다고 하니까 작정을 하고 저를 조질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자기 아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으니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뒤에 일어났을 상황은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모든 사실을 듣고 갔으니 시어머니는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사실 확인부터 했을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죽도록 시달렸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더 당해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뭐 제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뒤통수 맞은 거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말이에요. 엄마, 낮에 집으로 그 인간 엄마가 왔었는데 역시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제가 안 온 걸로 타박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나한테 이혼 서류 내밀면서 이혼 안 해주면 이 집에서 엄마 아빠 내쫓을 거라길래 내가 진짜 웃겨 죽을 뻔했잖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 보네. 그 사람도 참 딱한 사람이야. 그렇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품위가 없니? 나야 뭐 식당에서 장사만 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명예 학벌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면 어느 정도 고상은 좀 떨면서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말이 딱 맞네. 품위가 없는 사람이야. 명예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돈을 밝히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결혼해서 보니까 수준 바로 나오더라. 내 눈에도 바로 보이는데 그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 애초에 뭐 괜찮다 하는 집안이랑 사돈 맺기는 어려운 거였을 거야. 중매쟁이 여자. 내가 지금도 이가 가요. 교수 집안이라고 성품이 어떻고 저렇고 아유 사기꾼 같은 것들.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여기저기 좀 물어보기라도 할걸. 그랬다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멀쩡한 우리 딸 이혼 이력이나 만들게 생겼잖아. 아휴, 엄마 그러지 마. 이혼한 게 뭐 어때서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효도계약서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들어졌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때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했냔 말이야. 어휴, 예, 맞아. 그거 없었으면 내가 진짜 억울해서 죽었을 거야. 그때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야.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법적 효력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꼼꼼하게 알아본 건데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빠한테 증여받은 현금 5억 그대로 뱉어내야 하는 거야.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한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그래? 그렇잖아. 그 인간이 해달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야? 아들 명의 집에 처가 식구들이 들어와 산다는 걸 어느 시댁에서 좋아하라 하겠어. 게다가 그 시어머니가 보통이냐고. 그런 부탁을 맨입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 그리고 그런 부탁까지 들어주면서 내 입장에서는 희생인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준 건데 나중에 배신이라도 당하면 억울해서 어떡해? 남편 놈이 외도 아니라 더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게 기껏 3천만 원 정도가 최고치 아니야? 그래, 나도 그건 좀 그렇더라. 그게 왜 그런 건지 몰라. 그걸 왜 금액으로 그렇게 정해뒀을까? 있는 집에서 3천만 원이 돈이야? 그러니까 다들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왜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혼전계약서 같은 게 보편화되어야 해. 나도 그런 거 작성하고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운전계약서도 그렇고 효도계약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당연한 것들을 계약서를 쓰고 조건을 걸고 한다는 게 아유 참 씁쓸한 일이긴 한데 어쩌겠어. 세상이 그렇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걸. 그런 식으로라도 주제를 걸어놓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 때야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킬 거 지키며 살았지만 요즘 애들이 어디 그러니? 아, 맞아. 사람 마음을 어떻게 믿겠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뭐. 계약서 같은 거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 것 같아. 잘만 활용하면 서로 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꼼꼼하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잘 받아놓은 효도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고 남편은 친정아빠로부터 받은 5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닌데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분명하고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내였다고 자부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인격적으로 모욕받음에 시달렸던 것까지 걸고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위자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구차하기도 하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게 싫기도 했어요. 그런 것 없이도 제가 요구했던 조건 그대로 이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전 남편도 전 남편이지만 이전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전 남편이 그 5억을 배상할 능력이 안 될 거거든요. 회사를 아예 정리한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전 시댁에서 그 돈을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전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곱깝게 듣지 마라. 정말로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말이야. 네,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가급적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바쁘지? 그래도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구나. 아니, 내가 너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겠니? 이혼건이야 너 다 알다시피 그 5억 배상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씀도 없고요. 타협 같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혼 위자료는 바로 송금할 거야. 그리고 재산분해도 집이랑 그런 것들 처분하는 대로 지급이 될 거고 말이야. 네,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위자료는 바로 송금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급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무슨 타협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위자료라도 입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집이 아니잖니. 3천만 원 현금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송금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런데 그 5억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실 거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네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급 기한이 조금 여유 있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기한 넘겨서 법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니? 사업이 잘 풀려야 빨리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말이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 인간이랑 바람났던 그 여직원이 회사 핵심 기술 들고 날랐다면서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회사 거의 망하게 생겼다는 거 다 아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게 뭐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사기치시는 거예요. 아세요? 사기라니? 예, 그런 거 아니고. 아유, 그래. 다 알고 있다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마. 그렇잖아도 고년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입원까지 했다는 거 아니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당하기만 하겠니? 그냥 그거 고소해서 배상금 확실하게 받아낼 거야. 잠시만요. 설마
그 배상금 받으면 저한테 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고소를 하시든 말든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여자가 빼냈다는 핵심 기술인지 뭔지 그걸로 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제가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나 빨리 입금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제 입장이라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살았던 정이 있잖니. 좋았던 때도 있었고 말이야. 네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돈 떼어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예 기간에 조금만 달라는 거야. 좋았던 때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 아무 의미도 없고 굳이 꺼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솔직히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랑 저희 집안 무시하는 걸 드러내셨는데 제가 어떻게 좋았던 때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얼마나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너 많이 예뻐했어. 내 친구들한테 며느리 잘 봤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말이야. 며느리 자랑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온 것들을 자랑하신 거겠죠. 예단이나 혼수로 해간 것 돼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음식 장사하는 집, 배운 거 없는 집, 보잘것 없는 집이랑 사돈 맺은 건데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빼놓지 않고 덧붙이셨던 것도 잘 알아요, 저. 저한테 뭘 요구하실 때도 언제나 당당하셨고 그럴 때도 항상 다쳐서 드린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주지시키려고 하셨죠. 어떻게든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셨잖아요. 나름대로 제 눈치도 보고 조심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거면 아예 그런 티를 안 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거나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교묘하게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저한테 느껴지는 건 똑같으니까요. 차라리 대놓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름대로는 조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상처가 되었다니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데 그게 너나 너희 집안을 꼭 무시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아니었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하거나 그런 거였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나 어디도 장사하는 집이 없고 다들 공부만 하는 집안들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뭔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들이었을 거야. 너무 그렇게 나쁘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다른 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 걸핏하면 너희 집에서는 그러냐고 그런 말씀 정말 자주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나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말이라는 게 글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본데 없이 배운데 없이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쓰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보양탕 팔아서 번 돈으로 경제적인 지원 받으셨으면서 보양탕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그렇게 무시하실 거면 그렇게 번 돈을 받지나 마시던지.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건지 모르세요? 그리고 뭐 집안 사람들 학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 학벌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시잖아요. 학벌이네 명예네 뭐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큰 콤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돈을 밝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 아시죠? 저는 더 이상 타협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들을 말씀도 없을 것 같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럴 생각은 나간 건 아니었는데 전시모 말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렇게 온갖 소리를 퍼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건데 사실 한바탕 해댔더니 4년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해소의 한 방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과정이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전 남편이나 이전 시어머니나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왈가불가 해봤자 제 꼴만 우스워진다 싶어서 그간 쌓인 감정을 풀어내는 걸 저 스스로 피했던 것 같거든요. 괜히 그랬다 싶을 정도로 시원하고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튼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간 후로 전 남편이나 전 시모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싹싹 비는 문자를 보내오고 있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저는 사정을 봐줄 마음이 없거든요. 전 남편과 이혼으로 제가 받게 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효도계약서에 의한 5억 배상금까지 다 받고 나면 그걸로 뭐 하면 좋을지 요즘은 그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 효도계약서든 혼전계약서든 뭐가 되든 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철저하게 막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뭔가 독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계약서였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거나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한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그런 식으로 통제해야 할 정도면 이미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관계일 테니까 논외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쯤은 그런 안정장치를 만들어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계약서 덕분에 괜히 든든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전 남편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복하다 생각하며 잘 살고 있었을 때도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외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배신감으로 인한 충격이나 타격에 약간의 완충장치가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이런 얘기도 진지하게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떠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재주나 글재주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거예요. 아시죠?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하면 저 혼자 떠들 때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